자, 그럼 이제 바로 재학생 합격 사례 발표가 있을 건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 추천 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 2명,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 1명, 자연계 학생 1명 이렇게 해서 2명의 얘기를 듣고 또 논술 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 모시고 고등학교 때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뿐만 아니라 또 학생을 통해서 직접 고등학교 때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학생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추천 전형을 통해서 합격한 학생, 우리 융합인재학과의 정예진 학생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학생 합격 사례 발표를 맡은 융합인재학과 정예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SQU KU 자기추천 전형 합격 수기 나를 보여주는 무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융합인재학과 21학번에 재학 중인 정예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자 스토리를 소개한 후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에 대한 저만의 팁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고 싶은 응원의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을 발표자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충남의 일반고를 졸업하여 건국대학교 융합인재학과 21학번으로 재학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학생홍보대사 건우건이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 생활도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3년을 학습, 역량, 진로라는 3가지 키워드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학습이라는 키워드로 저의 3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3년 내내 심화 연계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1학년 당시 청소년 범죄 기사 스크랩을 해오고 2학년 청소년 범죄 관련 모의 재판을 한 후 이어서 3학년 때 소년법 관련 탐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심화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에서 연계 활동을 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문화라는 곡과목에서 배운 연구 방법을 활용해 코로나 3법, 코로나 블루에 대한 탐구 활동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과목을 배운 이후 자발적인 학습을 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또한 교과 성적에도 중요시하였습니다. 학급 튜터링 동아리, 멘토멘티 활동, 방과후 학교를 활용하여 비교과와 교과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 선택을 중요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전과 윤리,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세계사라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였고 이 선택 과목을 선택했던 이유는 법조인이라는 저의 꿈과 관련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의 두 번째 키워드는 역량입니다. 저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고등학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제가 키웠던 역량은 리더십입니다. 팀 활동에서 조장 팀장을 항상 맡아왔고 수학여행 같은 사소한 이벤트에서도 방장을 맡는 등 매번 저의 리더십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꾸준함입니다. 교내 3R 독서 프로그램을 3년 동안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1년, 2년 등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성입니다. 저는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인문 자연 계열을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였습니다. 수리탐구대회, 과학토론대회, 과학발명대회, 수학학습반, 과학교과 발표 등 인문계열인 저의 전공에 불구하고 자연계열의 여러 비교과 활동들도 노력해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진로입니다. 저는 진로에 대한 관심과 진로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율활동 당시 기사 스크랩, 판례 찾기 활동 등을 학급에서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심신미약, 기획부동산 사기 등 여러 사건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모의 직업인이라는 활동을 고안해내 학급 친구들과 함께 자율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 업무 등 소장을 작성하는 경험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조인과 관련이 깊은 인권에 대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권 동아리 기장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과 학습 시간에 인종차별, 아동학대 등에 대한 영어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여러 가지 항목을 통해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3년 그리고 입시를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간단한 그래프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당시 법조인을 목표로 두고 법학 관련 학과에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1, 2, 3학년 동안 교내 생활에서 다양한 진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를 통해 로스쿨을 진학해야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학과 탐색을 하던 도중 로스쿨 진학이 가능하고 법과 관련된 학과가 있는 건국대학교 융합인지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 과목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과목을 학습할 수 있고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융합인지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건국대학교에 어떤 전형이 있는지 찾아보다가 면접이 있는 전형인 KU 자기추천 전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을 잘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다는 점, 그리고 생기부와 자소서, 면접에 자신감이 있다는 점을 활용해 KU 자기추천 전형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생활기록부에 대한 저만의 팁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KU 자기추천 전형에는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서류는 평가 요소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의 경우 면접의 평가 요소이기도 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생활기록부를 준비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대한 팁들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당시 진로독서 활동이라는 경험을 통해 노동자의 변호사들이라는 책을 접했습니다. 이 책을 읽은 후 노동 전문 변호사라는 꿈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고, 이후 3학년 때 3R 심화독서 활동을 진행하면서 비정규직 제도에 대한 고찰과 해결 방안 제시라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노동 전문 변호사가 왜 되고 싶은지, 그러한 계기가 무엇인지, 이 꿈의 의의가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는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년에 따라 진로와 활동을 구체화하라입니다. 1학년 때에는 법조인이라는 꿈을 꾸면서 다양한 분야 독서 활동을 하였고 법원 견학 프로그램, 모의 재판 활동 등 폭넓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학년 때는 변호사라는 꿈을 꾸면서 직업인 인터뷰 보고서, 법조인 관련 독서 활동을 해 법이라는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학년 때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라는 꿈과 함께 노동법률 탐구 활동, 전태일 관련 월간지 제작 경험, 노동법 관련 독서 활동으로 노동법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진로의 흐름에 따라 활동도 구체화했다는 점이 저의 생활기록부 꿀팁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장점을 어필하라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저의 장점은 법조인이라는 역량을 갖춘 인재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대회, 봉사, 독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저의 장점을 어필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글쓰기 역량, 말하기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봉사에서는 꾸준함, 인성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고 독서활동에서는 배경지식이 얼마나 폭넓고 다양한지, 독해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실제 제가 했던 활동들입니다. 인문논술대회, 과학토론대회, 다양한 분야 탐구보고서 작성, 여러 글짓기 대회 등으로 글쓰기와 말하기 역량을 길렀습니다. 실제 글로벌 리더십 캠프, 요양원 봉사, 아동센터 봉사, RCY 활동 등 장기적이고 다양한 봉사에 참여하며 저의 인성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독서 활동과 이를 근거로 할 수 있는 높은 국어 성적, 또한 법조계, 법조인과 관련된 독서 활동을 하며 저의 장점을 어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단점을 보완하라는 점입니다. 1학년과 2학년 당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영어 등급이 하락하면서 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영어 방과후 활동을 해보거나 학교의 영어 글로벌 리더십 캠프라는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교과 학습 시간에 아동학대나 진로, 인종차별에 대한 영어 발표를 진행하는 등 영어에 대한 학업 의지와 학업 역량이 있음을 드러내고자 노력했습니다.
3학년 당시 영어 성적이 상승함과 동시에 영어 관련 대회를 수상하고 영어 학급 튜터링 동아리 활동을 한 것을 보여 나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KU 자기추천 전형에서 중요한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당시 소재 선택의 중요성을 머리에 새겨두고 작성했습니다. 또한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생활기록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제가 입력했을 당시 총 4가지 항목이 있었는데요. 1번 항목에서는 법의 역사에 대한 탐구활동, 로마법의 역사에 대한 탐구활동, 우리나라의 헌법과 로마의 12표법 비교 탐구활동을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드러내고자 소재로 선택하였습니다. 법의 역사에 대한 탐구활동은 한국사, 로마법의 역사에 대한 탐구활동은 세계사와 관련된 활동으로 정치와 법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 법을 공부했던 경험을 1번 항목으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이 항목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 예시가 실제 제가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예시입니다. 일부 제가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던 문장을 읽어드리자면 다양한 법을 깊이 있게 학습하기 위해 간단한 토대를 만들고 법에 대한 연구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무엇을 배우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어떻게 내가 성장을 했는지를 한 문장 안에 드러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번 항목은 법조인, 변호사, 노동전문 변호사라는 진로의 흐름에 맞게 제가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소재로 선정하였습니다. 법원 견학 프로그램, 변호사 인터뷰 활동, 노동법 탐구 활동, 전태일에 대한 학급 월간지 제작 경험을 소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항목 또한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부당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혹은 노동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와 같은 문장처럼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생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3번 활동은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소재로 선정하였습니다. 1학년 당시 1년 동안 길게 노력했던 프로그램으로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캠퍼스 투어, 수업 참관 등을 도와주면서 같은 친구 등 다른 항목에 비해 더욱더 생활기록부 내에서 살펴보기 힘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우고 느낀 점 분량을 더 많이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항목입니다. 4번 항목에서는 3R 독서활동 프로그램, 동아리 기장, 노동 관련 기사 스크랩, 노동 관련 탐구 활동을 소재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소재를 선택한 이유는 1, 2, 3번 항목에서 이 점을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그리고 저의 생기부에서 볼 수 있는 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4번 항목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2021학년도 자기소개서와 달리 2022학년도는 자기소개서에 변화사항이 있으니 저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기추천 전형에 꽂힌 면접에 대한 팁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면접 노트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꼬리 질문, 심화 질문을 항목별로 제작할 뿐만 아니라 항목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배우고 느낀 점이 있는지 등 모든 것을 요약하고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건국대학교 유튜브, 건국대학교 블로그, 건우건이 인스타그램, 건국대학교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여 저의 학과인 융합인재학과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정보, 인재상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상 모의 면접 및 녹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비대면인 면접에 대비하여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화상 모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에게 질의응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나 마무리로 하고 싶은 말 등
필수 질문들을 그것을 통해서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제 모습을 녹화하여 자체 피드백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시선 처리에 대한 대비가 가능했습니다. 시선 처리는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가 연습했던 부분인데요.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노트북 화면을 쳐다보다가 제가 말을 할 때에는 옆에 있는 카메라를 응시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부분이 면접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실전 당시 제가 생각했던 팁입니다. 첫 번째로는 두괄식으로 말하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불안감을 해소하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한 시간 내에 자신을 보여주고 오겠다는 마인드를 가져라입니다. 이 중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불안감을 해소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독서 항목을 준비하고 필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독서 항목의 경우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면접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편견이 있지만 제 실제 면접 사례의 경우에도 독서 항목 질문이 나왔고 저의 생기부에서는 독서 항목이 굉장히 중요했던 항목이었기 때문에 독서 항목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책 줄거리, 배우고 느낀 점, 읽게 된 동기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예상 꼬리 질문을 책별로 제작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자기소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지원 동기 등을 정확하게 말해야 후회 없는 면접이 될 것 같아서 불안감이 없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로 받았던 면접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들 중 인상 깊었던 질문들을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법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는 특히나 꼬리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꼬리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첫 번째 질문과 다르게 흘러가는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흐리지 않고 주장을 처음과 같게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서 1번 문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인용 구절에 대해서 저의 가치관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측하지 못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했지만 저의 생각을 잘 기술하기 위하여 면접관님께서 하셨던 질문을 저의 답변 시 두괄식으로 말하면서 시간을 잠시 가지고 머리에서 요약을 해나갔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2번 문항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였고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응원의 말을 전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면접 복장이나 고사장 위치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은데요. 면접 복장은 학생들에게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불안감을 해소하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컨버스 운동화와 검정색 슬랙스, 하얀색 셔츠와 하얀색 니트 조끼를 입고 나서 면접에 참여하였고 이 단정한 면접 복장 덕분에 저의 자신감이 충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사장 위치입니다. 저는 실제 면접을 볼 때 학교의 어려운 건물명 때문에 고사장 위치를 헷갈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상어연구관과 산학협동관이라는 건물명이 있습니다. 저는 산학협동관에서 면접을 봐야 하는데 상어연구관에서 잘못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께서 고사장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혹시나 헷갈리신 분들은 건물 번호를 외워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비대면이어서 많이 힘들고 입시가 굉장히 힘들 텐데 학생 여러분들이 입시라는 큰 산을 극복하시고 재밌는 대학 생활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KU 자기추천전형 합격 수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융합인재학과 21학번 정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아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 애가 할 수 있을까 뭐
지금 들으신 내용 잘 숙지하셔서 본인의 걸로 잘 소화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똑같이 자기 추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고요. 동물자원과학과에 다니고 있는 21학번 박선욱 학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21학번 박선욱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기추천 전형으로 합격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그리고 KU 자기추천 전형, 3년간의 생활, 그리고 자기소개서 팁, 면접 팁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입니다. 저는 동물자원과학과 21학번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합격했고 인천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는 학생 홍보대사 권우건이 24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KU 자기추천에는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KU 자기추천에 지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KU 자기추천의 1단계는 서류 100%로 진행되며 2단계에서는 면접 30%와 1단계 성적 7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KU 자기추천 전형의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서류란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말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전공 적합성과 인성, 발전 가능성을 각각 30%, 20%, 50%로 평가하니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의 3년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 2, 3학년 장래희망 모두 생명공학자였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는 이유가 애완동물을 좋아해서, 2학년 때는 동물 발전에 힘쓰기 위해서, 3학년 때는 동물 사료를 통해서 방역에 힘쓰기 위해서 라는 식으로 이유가 구체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그저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생명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학년 때는 동물과 생명과학을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동물 같은 경우에 생명공학에 연결시켜 칩을 심어서 동물의 건강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2학년의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3학년 때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겨 방역에 힘쓰기 위한 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전염병에 대한 조사를 하고 많은 지식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경험과 조사를 통해서 이런 이유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제 교과목 세부 특기 사항입니다. 저는 모든 과목에서 생명과학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미적분 시간에는 극한과 혈류속도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국어 시간에는 생명과학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애완동물 관련 시를 창작했었습니다. 이렇게 연계가 중요한데 그 국어 시간에 이런 애완동물 관련 시를 창작했던 것은 면접에서 면접관님이 시를 한번 낭송해 보라고도 하실 만큼 좋은 자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선택했던 과목들입니다. 저는 당연히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를 신청했고 그 이후 저희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고급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실험 그리고 공동 교육 과정도 했었습니다. 고급 생명과학 시간에는 마약성 진통제 딜레마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이것들을 생기부에 작성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생명과학 실험 시간에는 공기 정화 식물들의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 교육 과정에서는 인간과 환경, 생명과학 실험을 둘 다 신청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서 분야입니다. 독서 분야에서는 진로 분야의 책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한다면 느낀 점을 잘 생각해 둬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느낀 점 같은 경우에는 이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봉사활동인데요. 저는 멸종위기종 환경봉사, 그리고 진로 관련 행사 및 교육봉사, 유기견 봉사 등 다양한 저의 진로와 관련된 봉사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봉사활동이 진로와 관련된 봉사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진로와 관련이 없는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함을 가지고 계속했다면 그것은 좋은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생활기록부를 채워왔는데요.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신만의 스토리는 나중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 팁에 대해서 살짝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에서 보면 학습 경험에 대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세균 관련 기사를 읽으며 과학 지식을 쌓았다라는 식으로 학습 경험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은데 나중에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문장에서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라는 것이 있는데요.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기정화식물의 효율을 주제로 교내 대회에서 수상을 하였고 이후에 공기 센서 이용 후 센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더 심화되어 바이오 센서 관련 R&E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활동을 쓰라 했을 때 이 세 가지 활동이 모두 연결이 된다면 그것이 자신의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도 이런 연결을 통해서 자신의 발전하는 모습, 점점 심화되는 활동을 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습니다.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배우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 문항 모두에 배우고 느낀 점이 있는 것을 보아 배우고 느낀 점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3번 문항에서도 실천한 사례를 들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학교폭력 UCC를 제작하였다라는 식으로 실천한 사례를 들었고 또한 이렇게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었습니다. 4번 문항입니다. 4번 문항은 건국대학교에만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좀 더 건국대학교 인재상에 맞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4번 문항에서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의 종류, 효과, 부작용 이런 것들에 조사하면서 꿈을 키웠다고 노력한 과정을 드러내었고 저의 다짐으로 저는 동물자원과학과에서 제 꿈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싶다고 다짐을 적었습니다. 다음은 면접 팁입니다. 면접 팁에서는 스토리와 연관지었던 몇 가지 실제 면접 질문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멸종위기종 환경봉사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이런 봉사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인천 갯벌에 자주 나타났던 저어새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갯벌에 가서 환경봉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과 날카로운 것들이 많아 동물들이 다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환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대답했던 자기만의 스토리로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유기견 봉사입니다. 저는 유기견 봉사를 하면서도 어떤 것을 느꼈냐고 추석날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보호소 앞에 강아지 4마리를 버리고 가는 것을 보고 동물을 키울 때 사람들의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라고 답변했었습니다. 이것도 자신만의 스토리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급 반장을 하며 무엇을 했냐라는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급에서 당뇨병에 걸린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고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아침마다 학급 청소를 위해 학교 일찍 갔다. 교내 스포츠리그에서 부당한 이유로 떨어져 학급 회의를 열고 교감 선생님께 건의하여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학급에서 싸우는 친구들을 위해 학교폭력 UCC를 학급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다 등 굉장하게 많은 학급 반장을 하면서 한 활동을 말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저의 적극성을 좀 더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자기소개서 3번에 드러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신만의 스토리로 대답했습니다. 면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선, 자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답을 잘하는 학생이어도 자신의 그 시선, 자세, 태도가 불량했다면 그 면접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제가 면접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하는 것들로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장단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등 필수 질문들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런 필수 질문들은 면접관님들의 기억에 잘 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단점을 말했다면 개선했던 것, 노력했던 것들을 같이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간절함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접관님들을 좀 더 설득하는 이야기라고 말하기라고 생각을 하면 더 편하게 면접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과에 대한 자세한 조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물자원과학과로서 대학원에 사료생물공학 실험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의 진로, 사료를 통해서 방역에 힘쓰고 싶다라는 저의 진로와 연결시켜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배경지식의 예입니다. 배경지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 아무리 말을 잘하는 학생이더라도 배경지식이 없다면 가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잘 말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거지, 없는 지식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실험 관련 법률 같은 것도 공부했고, 동물의 전염병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부했어야 했고, 동물 실험과 대비되는 것으로 동물 복지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요. 지금 매우 힘들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버티다 보면은 훗날 아름다운 노력했던 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21학번 박선욱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지금 두 학생 자기 추천 전형 준비했던 거 들으셨는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아마 대단한 활동을 하거나 대단한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가볍게 할 수 있었던, 또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그 안에서 내가 뭘 배웠고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를 자신의 언어로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학생들이 충분히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논술 전형으로 준비했던 학생의 또 합격 사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공학부에 다니고 있는 장석현 학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1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에 합격을 하여서 화학과학부에 재학 중인 장석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여서 논술 우수자 전형에 합격을 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한 후에 자연계 논술 문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였는지, 그리고 논술 당일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는 참고 자료,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고 가면 더욱더 도움이 될지, 그리고 해주고 싶은 말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KU 논술 우수자 전형에 최초 합격하여서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21학번에 재학 중입니다. 서울에 있는 일반고를 졸업하였고 최종 내신 성적은 약 3.3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술에서 보았던 수학과 선택 과목이었던 화학 등급을 말씀드리자면, 수학은 가형을 응시하여서 2등급이 나왔고 화학도 2등급이 나왔습니다. 자연계 논술 문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 자료인데요. 일단 자연계 논술 문제는 수학이 필수로 들어가고, 과학은 학과에서 지정해준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을 풀면 되고, 그리고 지정해준 과목이 없다면 내신이나 수능을 준비하면서 가장 자신 있었던 문제를 풀면, 과목을 선택하여서 풀면 됩니다. 오른쪽은 수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일단 제가 지원했던 화학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그 논술 당일날에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화학을 선택하여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논술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자연계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중에서 두 개의 등급의 합이 5 안이 되어 두 개의 등급을 합을 합쳐서 5보다 낮아야 하고 한국사는 5등급 이상을 맞아야 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과목을 선택하여서 둘 중에 하나를 봐야 하며 과학은 두 과목 중에서 자신이 더 잘 본 과목을 선택하여서 등급 합에 넣으면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 문제인데요. 일단 수학과 과학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수학은 왼쪽과 같은 유형의 문제가 두 문제, 그리고 오른쪽은 생물, 화학, 물리학 중에서 제가 본 화학을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제시문을 잘 봐야 하는데 이 제시문에는 기본적인 이론이나 공식들이 나와 있고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공식들이 나와 있고 과학도 마찬가지로 풀이 과정에 집어넣어야 하는 풀이 과정을 쓸 때 적절하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공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시문들을 잘 활용하여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검토를 할 때도 이 제시문 중에서 내가 쓰지 않은 어떤 이론이나 공식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 단계인데요. 저는 3학년 1학기 기말이 끝나고 나서부터 논술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논술 기말이 끝나고 나서 저희 학교에서는 논술 과목이 있었는데요. 이때 담임 선생님과 함께 논술을 준비하면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모의 논술 문제들이나 모의 논술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논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첨삭을 해보면서 어떻게 풀이 과정을 써야지 최대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감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따로 한 권 마련하여서 기본 공식들과 이론들을 정리해 놓았고 내가 계속 풀면서 빠뜨리는 부분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론들을 따로 모아 놓아서 나중에 한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의 기출문제를 찾아보아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 기출 문제들은 한 약 4개년 정도 문제를 모아서 풀어보았는데요. 이 문제들을 최소 3번씩 풀어보면서 논술을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풀 때에는 준비를 하면서 쌓아왔던 나 자신의 실력대로 풀어보면서 그 뒤에 첨삭을 해보며 해설지와 채점 기준표를 통하여 내가 빠뜨린 부분이나 중요 공식들을 점검하여 보았으며, 두 번째 풀 때는 그 빠뜨린 부분과 그 공식들을 빠뜨리지 않고 풀이 과정에 어떻게 잘 녹여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실전처럼 시간 배분도 명확하게 해보고, 그리고 글씨체도 명확하게 써보면서 직접 내가 학교에 가서 본다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능 최저 기준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학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수능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수학에서 4점짜리나 과학에서 2점, 3점짜리 문제들의 풀이 과정을 논술을 푼다고 생각하면서 직접 풀이 과정을 써보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방법도 꽤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을 대비하여서 고난도 문제들은 논술 노트를 작성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논술 풀듯이 풀어보면서 이 논술 노트에는 내가 풀지 못하였던 문제들이나 틀렸는데 맞았더라도 확신 없이 풀거나 중요한 공식들이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논술 노트에 옮겨 적어서 계속 빠뜨리는 부분이나 중요한 공식들이나 이론들을 따로 정리하여서 논술 문제를 계속 푸는 동안에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논술 노트를 늘려나갔습니다. 논술 당일날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을지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과학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과학이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수학이 70%고 과학이 30%로 수학보다 비중도 적고 난이도도 낮기 때문에 먼저 빠르게 풀면서 시간을 절약하고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과학논술은 지원한 학과에서 지정해준 과목이 있으면 해당 과목을 풀면 되고, 아무 언급이 없다면 자신 있는 과목을 풀면 됩니다. 이렇게 유의사항이 나와 있고요.
수학으로 넘어가서 수학은 일단 쉬운 문제부터 푸는 것이 좋습니다. 쉬운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최대한 시간을 최대한 아끼고 일단 문제를 풀다가 풀리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풀거나 다음 문제를 풀면서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답에 확신이 없더라도 각 단계별 풀이 과정마다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용될 만한 공식의 값을 넣어서 제출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제시문에 나와 있는 공식들을 거기다가 그 나온 값을 대입하여서 일단 뭐라도 써서 내서 일단 부분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검토를 하면서 감점을 줄이고 최대한 부분 점수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그 채점 기준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A+부터 F까지 8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이 단계마다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한 줄을 더 쓰고 더욱더 자세하게 쓸수록 배점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작 전에는 그동안 풀었던 기출 문제들이나 모의 논술 또는 논술 노트를 들고 가서 계속 빠뜨렸던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공식들, 이론들을 한번 훑어보고 시험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논술 당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일단 글씨체를 교정해서 논술 당일날에는 가지런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씨체를 가지런하게 쓰면은 채점하시는 분께서도 보기 편하고 혹시라도 글씨를 읽지 못해서 점수를 깎이게 되는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눈에 확실히 더 띌 수 있기 때문에 글씨체를 가지런하게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허락된 필기구 및 필요한 준비물들을 확인하고 모두 챙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흑색 필기구를 이용해서만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최하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유의사항을 한 번씩 확인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중간중간 남은 시간을 확인하며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쓰고 최대한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유의사항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일단 시험 시간은 총 100분이고 100분은 짧지 않은 시간이며 그리고 답안 작성 시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식 및 그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풀 때 특히 이 수식이나 그림을 잘 활용하여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시에는 반드시 흑색 필기구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 유의사항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가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논술 당일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시간을 최대한 짧게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풀이 과정을 최대한 꼼꼼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이 논술 문제를 푸는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논술 문제를 풀러 갈 때 미리 확인하고 가면 좋을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건국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서 수시에서 논술 전형을 들어간 후에 확인을 해보면 전형 안내, 논술 가이드북, 논술 특강, 그리고 KU 모의 논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전형 안내를 통해서 어떻게 건국대학교 논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논술은 학교의 내신이나 뭐 이런 것을 보지 않고 논술 100%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표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자기가 인문이나 자연을 어떤 것을 선택하여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가이드북인데요. 이 논술 가이드북을 들어가 보면 논술 볼 때 필요한 유의사항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모의 논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모의 논술들을 기출문제를 한 번씩 다 풀어본 뒤에 마지막에 가기 전에 점검하는 용도로 한번 활용하여서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의 논술이 나와 있는데요. 이 모의 논술을 마지막에 풀어보면서 이 학교에서 어떻게 논술 문제를 이번 연도에 내게 될지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를 내게 될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에서는 논술 특강이라고 하여서 이렇게 유튜브에 그 해당 연도의 모의 논술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할 때도 이 논술 특강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풀이 과정을 더 자세히 써야 할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시 결과표가 나와 있는데요.
내가 아직 어떤 과를 가야 할지 어떤 과를 가야 할지 모르지만 건국대학교에 꼭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이 입시 결과표를 잘 확인하셔서 경쟁률이나 충원률들을 확인해보고 적절하게 지원을 하여서 거기서 건국대학교에 오셔서 내가 저 과를 가고 싶다 하여서 전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입시 결과표를 잘 활용하여서 논술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일단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에 먼저 대학을 보낸 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 말만 맹신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곳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 건국대학교를 지원을 할 때 학교 선생님께서 건국대학교 이렇게 지원한 것은 약간 수준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결국에는 붙어서 이렇게 재학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 하고 그러면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여서 갈 수 없다고 주변에서 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여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여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논술 준비하면서 논술을 완벽하게 준비하였지만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합격하고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합격하였지만 아쉽게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능 공부도 논술 준비를 하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수시 지원을 통해서 가고 싶은 학교에 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지금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거랑 또 논술 당일에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줬는데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꼭 숙지하시고 지금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모의 논술까지 잘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장시간 동안 함께 참여하셨는데요. 그러면 좀 힘드실 테니까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물도 드시고 5분 동안 쉬셨다가 5분 뒤에 다시 토크 콘서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